오늘은 짧게 서술형 완성하기 닮음의 활용만 하겠고요. 금요일은 피타고라스 절반만 할게요. 되겠죠? 나머지는 시험 끝나고 7월 7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이거 진도는 덜 나가는 대신 밀린 숙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리드는 되도록이면 이번 주까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2주 이상은 기출을 풀 테니까요. 오늘은 108페이지부터 서술형 완성하기 4문제만 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쪽은 3등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요. 이쪽은 2등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DF 여기가 6cm일 때 GC 여기가 얼마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쓸 것은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가 뭐였더라?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요 변도 중점이고요. 요 점도 중점이 돼요. 그러니까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 무엇이 된다고 했느냐? 일단 평행. 우리 평행. 그리고 길이는 얘의 2배. 6의 2배니까 이 전체 길이는 12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갔나요? 또 하나, 또다시 중점 연결 정리. 이번에는 빨간색 삼각형입니다. 선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요 삼각형은 요 점이 중점. 그 다음에 방금 파란색 때문에 요렇게 둘이 평행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색도 요 변과 요게 평행한 거죠. 여기 평행. 그러니까 한 변의 중점을 잡고 평행에 걷으니까 마찬가지 중점 연결 정리. 여기가 6이라면 반대로 이 길이는 그 절반 길이인 3이 될 거예요. 그럼 다 했죠? 그렇죠? 아까 구한 10이라는 길이에서 3이라는 길이를 빼면 x값 9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몇 번씩 얘기하지만 쌤이 원래 이거를 A, B, C, D, E, F, G 꼭지점으로 적어주면 좋긴 하겠지만요. 꼭지점으로 적어준 것보다는 좀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색깔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색깔로. 먼저 파란색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 한 다음에 이제 빨간색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색깔로 잘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2번을 보면요. 직각이네, 위에가. 그리고 무게중심 해가지고 G가 이렇게 있고요. G는 무게중심이고 D랑 BC가 평행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아랫변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어요. AG가 4cm 일 때 DE 요 가운데 길이 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각이라는 단서도 있고, 원래 수학 문제는 단서가 나오면은 그 단서를 안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단서를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알맞게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직각이라는 표시 나왔죠. 이 직각이라는 걸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 하면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가 쌤이 분명히 무게중심 하면 2가지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2대 1, 그치? 2대 1이란 말이야.
여기 밑에 길이가 일단 2인 건 알 거야. 그 다음 무게중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요? 중선. 그러니까 요 파란색 선이 중선. 다시 말해서 이 두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점을 연결한 선이죠. 중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가 외심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라서 중점. 여기가 외심이 돼요.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외심도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외심이면 어떤 성질이 있었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6이잖아. 길이가 6. 그럼 이것도 6이고 이쪽도 6이 되겠죠.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 평행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다 하자. 큰 걸로 하자. 요 큰 삼각형이 빨간색 삼각형이 전체랑 닮음이 됩니다. 평행선이니까 동의각이 같겠죠? 이렇게. 따라서 몇 대 몇 닮음인가요? 하면 조그만 거랑 큰 거랑 4대 6. 그렇죠? 조그만 건 4, 큰 건 6이니까 4대 6, 2대 3 닮음이 되죠. 따라서 조그만 거랑 큰 거랑은 2대 3 닮음. 내가 찾고 싶은 길이 요 가로 길이, 밑변의 길이, D2의 길이지. D2의 길이가 이 전체 길이는 보다시피 12가 됩니다. 그래서 내항이곱 3 곱하기 D2의 길이가 외항이곱 24랑 같아서 D2의 길이 얼마?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 기하 2학기 부분은 도형 문제라고 했죠. 도형 문제는 풀이의 대부분이 도형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렇죠? 식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급적이면 색깔로 하고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잊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복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했더라? 이렇게. 그렇지? 잘 봐야 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저 여기 색깔로 하는 것보다는 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면은 써줄게요. 근데 이제 색으로 보는 게 뭐랄까 그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아, 요게 또 닮음이네. 아, 요게 평행선이네.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라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더 잘 와닿으라고. 근데 이제 집에서 복습이 안 된다. 어떻게 푸는지 까먹어서 어떤 순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다면은 써줄게요. 그때는. 필요하면 써줄 테니까. 어쨌든 잘 일단 따라오세요. 3번 볼게요. 3번 문제는 와 그림이 그러네. 이렇게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A, B 요 길이, B, C 요 길이, C, D 요 길이. 그래서 요 세 길이가 다 같아. 이렇게 세 길이가. 그리고 작은 원과 큰 원은 중심도 같아요.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작은 원, 얘의 넓이가 5파이 제곱센치일 때 과연 도너츠 넓이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닮음 도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닮음입니까? 작은 원과 큰 원이 닮음이죠. 작은 원과 도너츠가 닮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작은 원과 큰 원이 닮음이죠. 그럼 작은 원과 큰 원은 몇 대 몇의 닮음비를 가질까? 여기가 다 길이가 같다며 세 개가. 요 한 칸을 반지름 R로 놓으면은 여기도 R이니까 여기 2R이다. 2R. 그치? 여기도 2R이고 여기도 2R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2R, 2R, 2R이 돼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작은 원은 반지름이 R짜리죠? R. 큰 원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R에다가 2R 더하니까 3R이죠. 두 원은 닮음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보다시피 닮음비가 1대 3이니까
우리 넓이 b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이 닮은 b를 각각 뭐 한다? 제곱, 제곱, 그치? 1제곱 대 3제곱, 즉 1대 9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쪽 넓이가 5파이라며. 앞에 있는 얘가 5파이란 얘기잖아, 지금. 그럼 뒤에 있는 게 넓이가 얼마겠냐고요? 5파이 배. 전항이 5파이 배 했으니까 후항도 5파이 곱하면 되겠죠? 45파이잖아, 그치? 그래서 큰 원 넓이가 45파인 걸 알 수가 있죠? 작은 원 넓이가 5파일 때, 그쵸? 이해갔죠? 따라서 도너츠의 넓이를 구하시라고? 아,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45파이에서 5파이를 뺀 정답은 4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해가죠? 닮음 도형은 원과 원입니다. 도너츠 부분의 도형은 닮음 도형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지금 닮음 배우고 있는 거니까 누구랑 누구랑 닮음일까? 사실 뭐 이거 아까 얘기한 중선 정리도 사실은 닮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작은 삼각형이 파란 거 큰 거랑 닮음이야. 마찬가지 빨간색도 이쪽 빨강 작은 게 큰 거랑 닮음이야. 이것도 닮음이고요. 그렇죠? 조그만 거랑 큰 거랑. 사실은 이 도형에서 무엇과 무엇이 닮음일까를 찾는 것만 할 줄 알면은 뭐 닮음은 쉽긴 한데 도형이 겹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물어봐야죠. 자, 끝으로 4번 문제. 오늘 진도를 10분 넘겼다, 그래도. 4번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쇠공 한 개.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8cm짜리인 쇠공이니까 입체 도형 9라고 보면 되겠죠? 9. 그렇죠? 8cm면 이쯤 되나 봐. 투포환용 좀 큰가? 핸드볼보다 좀 작은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이만한 쇠구슬이 하나 있는데 이걸 녹여서 반지름이 2cm짜리 요런 공을 여러 개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막 요즘 뭐 그런 거 쇼츠 많던데 이렇게 막 이렇게 열 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을 이렇게 뭐 늘려가지고 이렇게 뭐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막 이렇게 망치질 해가지고 칼을 만든다거나 많이 봤죠? 또 상상할 수 있겠죠. 쇠공을 녹여 열을 막 가하면 이렇게 액체가 되겠지. 그 액체를 이렇게 틀에 이렇게 붓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쭉쭉쭉쭉. 조그만 구슬 톡톡톡 나오겠지. 얘도 9고 얘도 9란 얘기는 둘이 또 닮음 도형입니다. 그럼 닮음비는 몇 대 몇이냐? 8cm 대 2cm. 4대 1이죠? 그렇죠. 구슬을 녹여서 새로운 구슬을 만든다? 의 기본이 뭐냐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불순물 없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거 막 하는 거 보면은 막 찌꺼기 막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녹아서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쪽 구슬 부피를 다 모아놓은 거랑 이쪽 구슬 부피 다 모아놓은 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피의 비로 푸는 겁니다. 닮은 비가 4대 1이면 부피의 비는 몇 대 몇이 뭐가 나뉘냐면 세제곱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세제곱 대 1세제곱 이렇게 끝이. 즉 64대 1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이쪽 부피 하나는 64, 이쪽 부피 하나는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녹이면 이런 거 64개 만들 수 있겠네. 이 얘기죠. 그래서 1번 만들 수 있는 작은 쇠공은 몇 개 만들 수 있다? 64개. 이해 가죠? 2번은 녹여서 만든 작은 쇠공 얘네들 64개 얘네의 겉넓이의 합 이거랑 큰 쇠공 얘의 겉넓이는 이게 얼마큼 몇 배가 됐을까를 찾는 문제예요. 부피는 똑같을 거지만 겉넓이를 다 합친 거랑 이 겉넓이는 몇 배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건데
닮은 비가 아까 했듯이 4대 1이기 때문에 겉넓이의 비. 어쨌든 이것도 넓이의 비라고 보면 됩니다. 겉넓이의 비는 또 제곱제곱에 비례하겠죠. 4제곱 대 1제곱. 즉 16대 1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겉넓이를 16으로 본다면 요 하나 겉넓이는 1이란 얘기야. 그치? 겉넓이의 비가 16대 1이란 얘기가 요 겉넓이가 1이면 요 겉넓이는 16이란 얘기야. 물론 이거 풀기 위해서 9의 겉넓이 공식, 9의 부피 공식도 있겠지만 그거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겉넓이가 요걸 1로 본다면 요거는 16이에요. 근데 얘는 64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겉넓이가 1 곱하기 64라고 보면 되는 거죠. 즉 64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겉넓이를. 그쵸? 겉넓이의 총합. 그래서 작은 구슬의 겉넓이의 총합은 64. 큰 구슬의 겉넓이는 16이기 때문에 몇 배입니까? 보다시피 4배가 나죠. 그래서 2번 녹여서 만든 작은 쇠공의 겉넓이의 합은 큰 쇠공 겉넓이의 4배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